1987년 11월 22일 저녁 미국의 한 방송국에서는 스포츠 뉴스가 방영 중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생방송 중 갑자기 화면이 끊겼고 잠시 후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화면에 등장합니다. 뭐야? 무서워. 이게 실제 이게 방송 실제 영상이에요. 방송이에요? 실제 생방송 중. 가면 쓴 거죠? 그런 거 같은데? Well, if you're wondering what's happened, 뭐야? so am I. 너무 무섭다. 뉴스 중에 저 화면이 나간 겁니다. 와, 대박. 엄청난 방송 사고죠. 근데 보는 사람은 솔직히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좀 기괴하잖아요, 영상 자체가. 많이 기괴하죠. 공중파 역사상 최초로 발생한 납치 사건. 이게 납치 사건이라고요? 범인이 납치한 것은 바로 전파. 와. 방송국을 이렇게 점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입니까? 보통은 이제 관종들이 가장 많겠죠. 관종. 관심을 끌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사건과 연결된 예를 들면 저쪽에서 은행 강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그런 경우 미끼로 하는 경우고 아마도 아날로그 시대의 전파를 통째 훔치는 경우는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일 겁니다. 그런데 납치 사건 2시간 후 또 한 번의 전파 납치 사건이 벌어집니다. 닥터 엄청 유명하잖아요. 지금 이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The only way to learn. I'll get you a hot drink, miss. 또. 아까 그 사람이네. 이번에는 첫 번째와는 달리 납치범의 음성이 한참 들렸죠. 뭐야? 한 명 더 있어요? 너무 무섭죠. 어우, 미쳤나 봐. 뭐야? 뭐야, 저거 뭐야? 범인은 대체 무슨 목적으로 전파를 납치한 걸까? 아 근데 왜 방금 전에 한번 했는데 네. 또 시간 한 후에. 거잖아. 왜 그게 또 왜 했을까요? 두 분이 왜 또 했을까?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그러니까 못 잡아? 조금 더 해볼까? 이런 어떤 자아도취가 더 확장됐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지. 근데 그래서 저 사람들을 잡았어요? 누구요? 저 관종들. 관종들 네. 수사에 나섰습니다. 나서야지. 그런데 증거는 모두 인멸됐고 남겨진 단서는 범인이 쓰고 나타난 저 고무 가면과 그런 특징들 뿐. 가면의 정체는 영국 TV쇼의 캐릭터 맥스 헤드룸의 얼굴을 본떠서 만든 거고요. 전파를 납치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을 만큼 기술이 좋고 방송국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일 거라는 게 범인의 단서였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조합해보면 범인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방송국에 나는 몸담고 평생을 열심히 했어. 했는데 근데 갑자기 부당해고 같은 걸 당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혹은 그 사람의 아들. 굉장히 예리한. 그래서 뭔가 아버지의 그런 부당한 해고를 목격한 아들이 천재 아들인 거죠. 뭔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이 회사 놈들아 이러면서 뭔가 복수를 한 게 아닌가. 당시에 FBI도 방송국 직원들이 범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중점을 두고 조사했지만 범행 시간에 송신국에서 근무한 엔지니어는 없었고요. 방송국 자체 조사에서도 내부자가 연루된 정황은 없었다고 합니다. 수사가 계속됐지만 37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까지 몰래 온 손님으로 전 국민 앞에 나서게 된 걸까요? 혹시 세상에 무언가 말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장르를 좀 바꾸겠습니다. 3억엔 그까이 거 그냥 뭐 대충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12월 6일에) 은행 지점장에게 날아온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여성 직원 편에 현금 30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당신 집을 폭파하겠다. 다음 날 여경이 은행 직원으로 위장을 했고 50명의 경찰이 잠복을 해서 이 협박범을 기다렸는데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이 은행 지점장에게 보낸 협박장은 미끼였던 거죠. 1968년 12월 10일 일본 신탁은행 고쿠분지 지점의 현금 수송 차량은 약 3억 엔을 3개의 케이스에 나누어 싣고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중 경찰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현금 수송 차량에 타고 있던 직원들을 향해서 다급하게 소리를 쳤어요. 은행 지점장 집이 폭파됐어요. 이 차에도 다이너마이트가 설치돼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차에서 내렸고 경찰이 차량 내부를 둘러보던 중에 폭탄입니다. 피하세요. 경찰이 소리침과 동시에 차에서는 연기가 이제 피어났고 은행 직원들은 겁에 질린 채로 차에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는 거야? 차 타고 가는 거요? 차 가는데? 이 경찰은 폭탄이 실린 현금 수송 차량을 몰고 멀어져 갔습니다. 이 은행 직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좀 이렇게 내쉬고 있는 순간에 한 은행 직원이 무언가를 발견을 하고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경찰 오토바이 때문인데요. 이 당시 일본 경찰들이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는 H사 제품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장에 남겨진 오토바이는 Y사였던 거죠. 현재 가치로 보면은 한화로 한 300억 정도 되는 돈을 순식간에 강탈당해 버린 거죠. 은행 지점장에게 보낸 협박장은 후에 현금 수송 차량을 털기 위한 미끼였던 거죠. 아하. 그렇게 이 범인의 치밀한 계획에 이 은행 직원들은 속수무책으로 3억 엔을 강탈당한 거죠.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 이 증거물만 무려 120여 개가 나왔거든요. 와. 근데 오늘날까지 범인을 잡지 못한 은행강도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니 증거가 120개가 나왔는데 왜 범인을 못 잡았어요? 그 이유는 경찰이 저지른 이해할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들 때문이었어요. 증거물 훼손. 왜요? 네. 이 경찰은 이 범인의 가짜 경찰 헬멧을 막 둘러 써보고 막 그런 과정에서 지문 확보에 일단 아니 그걸 왜 써봐 실패를 자기들이? 했고. 계속 이렇게 아니, 돌려 그걸 써놨구나. 증거물을 왜 써보면 진실의 방으로야? 대부분의 증거품이 이 너무 흔한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품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실수. 바로 용의자의 특정. 이 몽타주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네. 제대로 된 제보를 한 통도 받지를 못했어요. 왜? 그럼 몽타주는 어떻게 만들었어? 너무 이거 딱 보면 알겠는데 이 정도 그려놨으면.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거의 뭐 사진이죠. 네. 예. 아니 저렇게 확실한 몽타주가 있는데 어떻게 제보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그 몽타주 속 얼굴은요. 네. 이미 1년 반 전에 사망한 사람이었어요. 에? 범인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은행 직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를 만들어야 했지만 수사본부는 증언의 모습과 닮았다는 이유로 그 지역에 사는 비행 소년의 사진을 참고로 범인의 몽타주를 만들어 버린 거죠. 몽타주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데요. 네. 몽타주를 이렇게 듣고 그리는 게 아니라 몽타주가 네. 눈이 누구 닮았어요. 눈은 한희 씨 닮았어요. 그럼 한희 씨 사진을 그렇죠. 보고 그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 몽타주 그리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가 떠오른 거예요. 1년 전에 누구 그림을 그렸던 거. 그럼 걔겠다 싶어서 그냥 해요. 이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욕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뭐 살인 사건도 아니고 이 단순 강도 사건이 이렇게 미제로도 남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쉽게 본 거예요. 경찰들은 너무 쉽게 본 거죠. 아니 이거 뭐 금방 소위 말하는 검문소만 설치하면 금방 잡을 수 있겠네. 그게 너무 쉽게 보니까 그럼 증거물을 너무 쉽게 훼손을 한 거죠. 결국은 아니라고 바보 같은 수사가 문제였었고 네. 더 나가서는 미제 사건이 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초기의 경찰 잘못을 덮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맞아. 사건은 되게 쉬운데 네. 안 풀리니까 나중에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어려운 사건. 그렇지. 그렇게 할 이건 것 같아. 진짜 대단히 아주 프로들이 한 거야.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상이 부풀리는군요. 부풀린 거죠. 예. 과연 이 3억엔 어디로 간 걸까요? 이 경찰은 왜 이렇게 허술한 수사를 한 걸까요? 범인을 못 잡은 걸까요? 아니면 안 잡은 걸까요?